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50대 이후에 기타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 상당히 자극적이고 재밌는 주제죠. 이제 40대는 좀 그렇고 50대, 60대들이 이제 은퇴를 준비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좀 많이 배우러 오시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후에 기타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생각에 좀 머리만 쓰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까 하니까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이라든지 끝에 저희 오브리 그 기술을 제가 팁을 넣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보시면 아마 좋은 팁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이제 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기타를 강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뭐 어차피 200이나 뭐 300이나 뭐 만약에 월급이 비슷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뭐 한참 이제 학원 하기 전에 학원을 병행하면서 자리를 못 잡았을 때는 그 룸사롱에서 이제 기타 이제 아시는 형님이 이 좀 소개로 룸사롱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7080이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그 홀이 있잖아요. 무대가 하나 있고 거기 좌석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이 반주기 틀어놓고 손님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 이제 곡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좀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갑자기 뭐 확 동떨어진 얘기인데 교회 찬양팀에서 또 이제 세션도 하고요, 반주. 그리고 동호회에서 이제 공연할 때 반주도 도와주고, 또 뭐 서울 로타리라든지 뭐 그런 이제 큰 이렇게 행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이제 동호회인데 이제 어떤 친목회죠. 그런 데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이 이제 기타로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이제 부업 삼아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험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그 연주자로서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기타를 치면 연주자로 일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세션이라는 건데, 즉 반주예요. 세션이 반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연이라든지 아까 말한 동호회, 뭐 예식장, 그런 다양한 일들이 많아요. 뭐 교회 반주자도 당연히 세션이고, 뭐 회갑 잔치 반주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봤거든요. 제가 레슨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갖고 회갑 잔치 때마다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돈이 또 장난 아니게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는 보통 한 번 하실 때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인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할 때.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녁 8시 이후로 출근해서 한 새벽 2, 3시까지 하기 때문에 밤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룸사롱이죠. 그리고 7080 라이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이건 월 단위로 돈을 받아요. 물론 이제 단타로 대타로 하는 경우에 한 10만원 정도 한번 가면 10에서 20 정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 단위로 받아요. 그래서 200에서 50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팁이 있어요. 이제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기타를 쳐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월급 말고 이제 손님들이 팁을 이렇게 줘요. 뭐 한 5만원, 10만원 수표를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그 팁이 참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아가씨가 거기 일하는 아가씨가 저를 상당히 이제 좋게 보고 뭐 이래 막 그 술 먹는 이제 손님 보고 오빠 이 기타 아저씨한테 뭐 팁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그래 이러면서 뭐 창피하니까 안 주기도 그렇고 뭐 비싼 술 먹으러 와서 돈 아낀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막 딱 꺼내주고 자 이러면 뭐 저한테 딱 넣어주면 제가 이제 또 기분이 좋아갖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아가씨들을 또 잘 포섭하면 이렇게 좀 쉽게 이제 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쪽에서 일했었고 그쪽의 바닥에 그런 이제 뭐라고 생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이제 저의 어떤 옛날 기억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뭐 재밌게 이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7080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룸사롱하고는 많이 달라요. 룸사롱이 약간 폐쇄적이라면 7080은 좀 넓은 홀이에요. 무대죠.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노래를 하면 거기서 반주기에 맞춰서 이제 곡을 틀어주고 곡비를 받는데 한 3만 원 정도 넣는 사람도 있고 만 원 넣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노래방 가는 대신에 이제 거기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곡 바구니에다가 곡을 넣어주는 게 본인 수입이에요. 그럼 많게는 뭐 한 10에서 3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참 웃긴 게 요즘에 통기타 가수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통기타 가수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제 카페에 많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쉘브르 뭐 그런 뭐 이종환인가 김종환인가 뭐 하여튼 그런 뭐 미사리 있잖아요. 미사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물론 뭐 미사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쪽 그쪽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80에까지 이제 통기타 가수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7080에서 노래 한 곡, 자기 자신의 노래 한 곡 딱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뚜르뚜르 막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해주고 이제 손님들 이제 뭐 노래 좀 받아주고 이런 형태로 바뀐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7080 특히 룸사롱에서는 통기타 가수들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이제 일렉 기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7080에서는 뭐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노래 위주예요. 기타는 스트로크 위주로 이렇게 긁어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정통적으로 어떤 일렉트릭을 치면서 흥을 넣어주는 그런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만 연습하시면 아마 이제 통기타 가수들을 받아주는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사장님이 계신 7080에는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기타를 정말 못 쳐요. 우리 레슨생인데 옛날에 모모시 예 그분도 지금 7080에서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기타 실력이 없는데도 저 일을 하지? 하여튼 여러분들도 조금만 하시다 보면 그런 부업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버스킹입니다. 참 이거는 거리에서 뭐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외국에서도 후원금 모집 형태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인 앨범 있잖아요. 그걸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죠. 아니면 홍대 클럽에서 이제 고정 출연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제 소정의 수고비도 나오고요. 자기 자신의 음악을 또 할 수 있는 점도 있고 좀 프리하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근데 버스킹 같은 경우 이제 겨울엔 또 많이 춥고 또 실제적으로 수입 자체가 불규칙적이지만 장점으로는 자기가 이제 준비할 앨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목을 잘 잡는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목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하면 상당히 또 그쪽으로도 뭐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부업 정도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영화들 보면 이제 버스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버스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몫을 잘 잡아갖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음악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곡을 섞어서 앨범도 팔고 그렇게 하면 버스킹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사로서의 일이 있어요. 강사. 이 강사는 뭐 요즘 이제 백화점, 뭐 주민센터, 아니면 문화센터, 뭐 아니면 방과후 수업,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데는 한 군데에서는 절대 수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세 군데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로서의 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레슨을 좀 많이 하시죠. 요즘 유튜브 홍보나 저처럼 블로그 그런 거를 해서 개인 레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작업실이 있으면 좋고, 만약에 없더라도 본인이 방문을 하는 거죠. 가서 방문 레슨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기도 하고, 그게 좀 그러면 요즘 연습실을 렌트해 주는 데도 많거든요. 시간당 1, 2만 원이에요. 그거 빼고 연습실에서 렌트를 해서 레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 레슨으로 하는데, 이건 좀 이제 개인이 좀 영업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요거는 이제 10만 원에서 뭐 진짜 요런 거는 월 10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도 있어요.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 뭐 정말 무시 못해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분도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좀 자기 자신의 역량만 있으면 충분히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로는 악기 판매가 있어요. 뭐 기타 치는 거하고 악기 판매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 낙원상가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기타 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와, 잘 친다 이래가고 한번 쫓아가 보면 대부분 이제 기타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기타를 쳤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악기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밤에는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 판매도 상당히 엄청난 시장이에요. 제 아는 그 지인도 기타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 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악기 판매로 진짜 서열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기타를 판매하고 있어요. 기타 그 친구도 정말 좋아해서 옛날부터 저랑 뭐 이렇게 기타를 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여러분들에게 싸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기 판매 아니면 이제 또 요런 경우가 있죠. 클럽이나 이제 7080 또는 공연장 아니면 합주실 그런 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렌트를 해준다든가 다른 사업장을 우리가 꾸민다. 예를 들어 뭐 치킨을 한다. 이건 좀 너무 음악이랑 상관없잖아요. 뭐 그렇지만 뭐 편의점도 있겠지만 편의점도 최소한 돈이 1억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7080을 차린다든가 할 때는 얼마 없어도 돼요.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클럽이라든지 7080 아니면 공연장이라든지 합주실은 뭐 중고로 거기 내놓은 게 있거든요. 권리금 싼 거 그거 인수하셔갖고 운영하고 레슨하면 비교적 소액으로도 부업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각각의 뭐 기타를 판매하기도 하고 뭐 합주실을 렌트하기도 하고 또 강사로서 세션으로서 자기 음악 하기도 하고 버스킹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자기 음악, 악기 판매, 그러니까 하나 해갖고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기도 하고, 뭐 강사로만 해도 충분히 수입 나오는 사람은 강사만 하기도 하고요. 저 또한 이제 레슨도 하고 뭐
악기 판매도 하고 또 악기 판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반주해 주기도 하고 세션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50대 이후에서 정말 나는 기타로 이제 좀 돈을 벌고 싶다 은퇴해서 그러면 3년에서 5년간 정도만 기본기부터 막 마구리로 배우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열심히 하시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가 50대라면 딱 3년에서 5년 정도를 죽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프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프로처럼 어떤 실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기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프로라고 해서 기타 실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루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판매, 레슨, 뭐 버스킹 그런 사람들이 뭐 세션 기타 실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기 이상은 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이 기타로 한번 먹고 살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최대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잡고 뭐 피킹법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기타를 파서 이제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말 내가 기타 멋있게 하고 싶은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뭐 도전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직장을 때려치우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시면서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해주시고요. 주말에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반드시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뭐 요즘 경로당인가 뭐 양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아니면 뭐 그런 봉사단체 아니면 뭐 장애인 시설 아니면 뭐 청소년 그런 아니면 교도소 등등 정말 봉사할 때는 많아요. 네, 이제 그거죠. 뭐라고 하죠? 재능 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거기서 이제 준비한 음악을 이렇게 탁 해주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보람과 이제 이게 희열 이건 진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킹을 하는 이유도 막 나가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있으면 뭐 사람들이 와서 음료수 하나 탁 갖다 주고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 살 뭐 시간과 그게 안 되면 돈으로 진짜 주면서 선생님 노래 너무 잘 들었는데 이걸로 음료수 사드세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반드시 이 기타로 돈을 안 번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타를 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자신감 이런 것들은 정말 몇 천만 원을 줘도 몇 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거든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제 기타를 배우실 만한 가치가 있다. 60대라도 상관없습니다. 70대도 늦지 않아요. 외국의 어떤 기사 보니까 뭐 70대 할머니가 막 도전을 해서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데뷔를 한 그런 뭐라고 하죠? 60대였나?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0, 50대 정도 되시면 40대는 아니고 5, 60대, 6, 70대가 좀 멜로디를 치면서 코드를 순간적으로 빡 치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팁을 드릴게요. 처음엔 여러분들 일단 멜로디를 먼저 치셔야 돼요. 뭐 이런 노래가 있다고 쳐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시계 바늘인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멜로디를 칠 때 이 멜로디부터 벌써 클래스가 이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운으로 이게 다운으로만 치면 상당히 손이 바빠져요. 손이 바쁘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유가 없다라는 거고 표현에서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이게 드롭
비브라토, 비브라토, 햄머링, 슬라이딩,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맛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많이 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영상에 그 피킹 연습법 있잖아요. 이거 엄청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손에 힘이 없으면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피킹법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약식 코드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약식 코드를 이제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는데, 트라이어드가 뭐냐면 1도, 3도, 5도, 즉 C 코드는 도미솔만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 C 코드를 여기서 잡잖아요. 아니 뭐 좀 기타 쳤던 사람은 여기서, 아니면 뭐 진짜 좀 친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거를 풀폼이라고 하고 이런 걸 약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야 한 다음에 가면 일단 음역도 안 맞고 이쪽으로 가는 시간 대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맛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C 코드를 여기서 잡는다면. 그래서 이런 거를 트라이어드 코드라고 하는데, 제가 트라이어드 코드에 대한 강의도 올렸어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 3, 4 위주로 되어 있는 트라이어드를 먼저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C 코드는 여기서 나오고요. 두 번째 C 코드는 또 여기서도 나와요. 세 번째 C 코드는 여기서도 나와요. 이 세 개의 폼은 최소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트라이어드 폼에 대한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도 예전에 올린 적도 있고, 제 개인 레슨 아니면 온라인 레슨을 통해서 이 트라이어드 코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햄머링이거든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된다고요. 막 이렇게 치고요. 그러면은 영 맛이 안 나잖아요. 햄머링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치는 멜로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이렇게 끌어주고, 여기서는 하기 좀 시간이 많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펜타토닉 라인을 넣을 정도의 여유가 생겨요. 펜타토닉에 대한 강의도 제가, 이건 1번 펜타, 2번 펜타 충분히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오브리킨 펜타토닉 강의, 펜타토닉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 나와 있고요. 그걸 일일이 찾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눕지는 마시고요. 자,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맛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 계속 하면서 뭐 코드를 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리듬을 하시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조금은 아쉬워요. 요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차라리 코드를 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멋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곡을 이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드 치고 멜로디 치기, 뭐 이건 따로 이게 주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클래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뽕짝도 아니고, 이걸 오브리라고 정의하기는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멜로디 치면서 코드 치기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코드를 거기에 가장 근접한 코드를 땅 때려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강하게. 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펜타토닉까지 같이 합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C 코드만 나왔잖아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시계 반을 할 때는 여기 F 코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 때 이 F 코드를 칠 때 여러분들이 아는 F 코드는 요거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멜로디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요 멜로디가 나올 때는 이 코드가 F 코드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죠. 할 때 여기가 C 코드가 여기 또 쳐도 되지만 여기서 바로 쳐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멜로디를 짧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폼을 이 C 코드 폼과 이 C 코드 폼을 최소한 2개 정도 이상은 알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멜로디가 이까지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치는 것만 습관이 있으신 분은 상당히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 4 트라이아드 3가지 종류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팁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키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C 키로 했다고 치고요. D 키로 가볼게요. 그럼 이거 C 코드잖아요. D 코드죠. 여기서 D 코드가 바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C 코드가 2가로 옮겨지면 D 코드가 되거든요. 아, 참, 주법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쭉 끌고 하면서 슬라이딩하고 뚜루둥닥 이런 리듬이 재미잖아요. 이렇게 이 간지나게 리듬을 치는 게 중요해요. 이 리듬이 깔끔하지 않으면 상당히 또 지저분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아까 했을 때 요거를 치면서 뚜루둥닥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게 D키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EQ로 하고 싶으면 C, D, E니까 여기서 이게 E 코드가 되는 거야. 지금 또 펜타토닉까지 같이 넣어봤죠. 만약에 A 키로 하고 싶다. 여기가 A 코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무슨 팁이냐? 실제적으로 멜로디를 치면서 코드를 칠 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멜로디를 일단은 맛깔나게 잘 쳐야 돼요. 다운업을 지키면서 비브라토도 걸면서 초킹도 하고 이렇게 초킹도 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근처에 있는 코드를 트라이어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가 나오면 이게 C면 이런 코드 모양은 C 마이너가 됩니다. C, C 마이너.
D, D 마이너. 그래서 마이너 모양 또 근처에 다 있단 말이죠. 요것도 제가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 강좌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코드 폼과 멜로디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이제 스케일을 또 나가야 되는데, 스케일은 이제 1옥타브 간격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또 좋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펜타토닉 스케일을 또 메꿔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요거 치는 법이 뭐 이 악보를 주세요 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따는 거는요 답이 안 나와요. 못해요. 여러분들 평생 못해요. 일단은 스케일을 외우고 코드를 외우고 멜로디를 감으로 어느 정도 치면서 감으로 치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빵 때리고 그 사이에 펜타토닉을 또 감으로 넣는 그런 감을 키우는 훈련이지, 악보를 보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똑같이 치는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브리는. 자,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중급 내용이라서 그런데 초중급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도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뭐 좀 중급자 이상들이 좀 많이 보시고 하셔갖고요.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잘 친다기보다는 그래도 기타를 좀 치신 분들이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온라인 레슨 하고 있고요. 일산에서 개인 레슨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밴드, 카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유료 강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전화번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뭐 이렇게 좀 더 유튜브에 좋은 팁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구독이 없으면 뭐 호응도 없으면 사실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